저 약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학부모님들께서나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제는 자유학기제란 말이 없죠. 자유학년제라는 과정이 끝나면 아이들이 뭔가 진로를 확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기 맞아요. 진로를 찾아가는 것은 네. 중학교 1학년 때 뭔가 찾았다라고 해도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맞아요. 거예요. 흥미가 바뀌듯이. 네, 그리고 고3 때,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자기 진로를 못 찾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자유학년제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학년 과정은 그냥 하나의 자기 진로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 거지. 맞아요. 그때 습득을 통해서 다른 학기 때 내가 진로에 대한 혼란이 온다면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아, 1학년 때 내가 이렇게 체험을 갔지. 1학년 때 이런 걸 검사를 해봤지. 1학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지. 라는 것들을 배움을 받고 그때 그 시기에 혼란이 왔을 때 적용해보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알려주는 시기로 네.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네, 운영 방법 중에 다양한 선택 활동은 또 네 가지로 또 이루어지거든요. 나뉘거든요.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으로 또 영역이 나뉘어지는데요. 제가 주제 선택 활동을 조금 크게 키웠어요. 네, 그게 이유가 있는데 요유님 혹시 그때 기억이 혹시 나실까요? 제가 왜 주제 선택 활동을 좀 키웠을까요? 네, 눈에 확 들어오고 눈에 확 들어오고 그리고 머리 두뇌가 네. 보이는 게 예. 네, 제가 좀 전에도 창의력이 또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돋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주제 선택 활동을 네네. 학교나 이제 관계자들이 보면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뭐 진로부장님이나 연구부장님이나 음. 이런 분들이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은요. 네네. 주제 선택 활동을 정말 잘 활용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음. 부분들이 다 주제 선택 활동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나를 찾아가는 시간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서 그 주제를 영화로 나를 찾아갈 수도 있고요.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그걸 찾아갈 수도 있고 내가 창업을 한번 해본다라고 해서 맞아요. 그걸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모두는 다 달라.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달라서 우리는 모두 아름다워 하면서 자기를 또 찾아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키우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네네네. 네, 그것도 너무 맞는 말인데요. 네네. 제가 키운 가장 큰 이유는 네. 다른 활동은 2학년, 3학년 때도 연계돼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제 선택 활동만큼 1학년 때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유념 있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키워봤습니다. 네. 키워본 김에 네, 제가 네.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다른 교과목은 네네. 학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계획하시는 교과목이라고 한다면 주제 선택은 네. 충분히 아이들의 의견과 학부모님의 의견을 받아서 네. 우리의 정규 교과목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걸 또 제안할 수 있는 수업 과목이에요. 네네. 그래서 마을에서 좋은 자원들이 들어와서 정규 수업 시간에 방과후 시간도 아니고 네네.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우리 교육과정은 이렇게 하고 주제 선택은 이런 수업이 있다라고 하면 네네. 이런 건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네. 내 아이와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더 좋은 교육 내용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보시는 것도 매우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팁 너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유님 아까 전에 좀 부정적인 그런 면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부정적인 면도 물론 좋지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보낸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 또 좋은 면, 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 좀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긍정적인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이 시간에만큼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찾겠다. 이게 좀 허락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이 과도하게 그 시험이라는 거에 눌려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없앰으로써 그는 사실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분일 뿐이고 시험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랑꾸님이 말씀하신 과정 중심의 평가. 그래서 음. 수행 평가에도 사실은 많이 반영이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가장 긍정적인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나에 대한 어떤 진로를 좀 모색해 보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버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간 기말 뭐 이런 게 잡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시간표를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일단 그거 없이 수행 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기의 어떤 진로 그리고 이런 걸 탐색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제안 말씀하셨지만 사실 학교에서 그런 거를 돌려요. 가통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원하시냐 서치를, 뭐 예. 이런 리서치를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안 해요. 저는 그것도 사실 또 일침을 좀 불만이에요. 가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주도적으로 안 불만만 하시는지. 하지 말고 네, 불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길 원합니다. 해봤자 이러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맞아요. 그 서술형의 좀 답들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네. 이참에 좀 한번 드리고 맞아요. 내 아이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도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뭐 요새 한참 뭐 메타버스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거나 뭐 로블록스로 가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해보게 하시면 어때요? 우리 학교는 안 될 거야 이런 선입견 말고 시도를 하시면 좋겠다. 이 얘기도 또 드리고 싶네요. 아, 네. 너무 저랑 공감되는 부분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긍정적인 또 부분은 또 자녀의 또 뭐 창의력이나 또 비판적 사고 방식 또 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걸 또 경험하고 또 뭐 미래 사회 역량을 또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진로 탐색 활동이나 또 동아리 활동 이런 거를 또 해보면서 그런 걸 또 해보고요. 좀 또 부정적인 또 그런 것도 좀 있는데요. 또 뭐 아이들이 조금 혼란스럽고 이런 것도 물론 좀 있지만 엄마 입장에서 네 뭐 학교마다 조금씩 이제 시행 과정도 다르고 그런 과정이 물론 이제 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많고 또 챙겨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 특히 이제 워킹맘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또 2학년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게 또 자연적으로 또 진로도 탐색 활동이나 특히 동아리 활동이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기를 바랬는데 막상 2학년에 딱 올라오니까 중간고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평가 있고 막 네. 기말고사가 막 한 달 간격으로 막 있는 거야. 그렇죠. 학원들도 막 저녁 시간도 뭐 다 빼야 되고 뭐 보충이 있고 막 주말에도 휴일에도 그런 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아이들이 그동안 했는 게 이게 좀 물거품이 아닌가 이런 회의적인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그 중요한데 바쁘지 않은 일. 그게 네. 진로 찾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네.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데 네네. 그리고 급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알림이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입학을 하면 학교 이제 홈피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교에는 뭐 자유학년제 이렇게 잘 할 겁니다. 이런 이제 내용 같은 걸 좀 상세하게 주제 선택 활동을 어떻게 하고 가정 중심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한다. 엄마들이 그 평가가 좀 뭐하지 않아? 좀 이상한데 너무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잘 표를 해서 이런 걸 좀 잘해주는 편인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딸을 셋을 키우고 이제 아들인데 지금 넷째 아들 같은 경우는 중3이라 가지고 자유학년제 이제 케이스고요. 딸 셋은 다 이제 자유학기제 거의 출신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네.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하는 학교가 있고 1학년 2학기 하는 학교가 있고 심지어 2학년 1학기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랑 셋째가 연년생인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2학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셋째가 이제 입학했으니까 같은 학교니까 당연히 1학년 2학기 하겠지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해에 교장 선생님이 8월 30일로 이제 퇴임을 한다는 거야. 아이고야. 그래서 1학년 1학기로 땡긴 거야.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진짜 네네 그런 이제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또 개선되고 보완되고 있으니까 지금의 학부모님들은
네, 좀 더 네, 적극적으로 또 임하고 아이들한테 서포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런 결과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또 관심과 또 애정도 또 중요하지만 저는 좀 충분한 시간을 좀 주고 여지를 좀 주는 그런 시간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마다 네, 뭐 성격, 성향, 뭐 특색, 뭐 물론 뭐 성격을 뭐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성격이 언제 이렇게 네, 생성된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성격이요. 네, 네. 생성은 모르겠고 네, 네. 저는 성격이 네. 왜 그러잖아요. 확정이라고 사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사람 안 바뀐다. 네, 맞아요, 맞아요. 사람 고쳤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 말에 의미가 있어요. 네. 근데 어. 저는 보니까 개조는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그래요. 환경과 필요에 의해서. 당연하죠. 특히 엄마에 의해서. 네네. 네, 그래서 그 네. 성격은 얘는 원래 이래 라든지 나는 원래 이래. 그러니까 네가 맞춰. 뭐 이건 그거는 아닌 절대로 안 것 같다는 되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학대입니다. 학대요. 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어머니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격은 보통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유전적으로 네, 엄마 아빠가 네, 그 정자와 난자가 합쳐질 때 그 수정체대에서 막 분열할 때 그때 네. 생성된다고 해요. 거의 4분의 3이. 네. 그리고 그 4분의 3 중에서 4분의 1 중에서 또 반은 0세부터 유년기에 0세부터 만 5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때도 이제 엄마 특히 엄마나 양육자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요. 나머지 정말 10% 정도는 예, 우리가 말하는 그 청소년기. 네, 길게는 25세까지 군대 가서도 청소년기입니다. 그때 형성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못 고치냐? 너와 나는 왜 이렇게 안 맞냐? 막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막 갈등을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내가 바꾸는 것보다는 내가 바꾸는 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하는 마음을 해봅니다. 아이가 바꿔지나요? 그죠. 저는 약간 좀 의견이 거의 뭐 네, 네. 이제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네, 네, 있는데 저는 아이들의 성격은 양육하는 0세부터 네, 그때부터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는 영향이 오는데 네. 저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격은 내재적 성격하고 외재적 성격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재적 성격은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네. 이것을 이제 양육과 그다음에 노출된 환경에 따라서 점점 바꿔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너는 누굴 닮아서 이러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어머니와 아버님을 보고 자라는 그죠. 아이들인 것뿐이고 결국은 나를 닮은 거죠. 다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확실하게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달라져요. 네, 그거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네.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거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많이 커버해 주니까 네. 내가 좀 이제부터 편해져야겠다라고 네. 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내려놓으신 상황에서 발생이 된 거고 그 가운데 네. 아이들이 또 다른 이제 사회성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네. 그러면서 새로운 성격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네. 이때부터 어느 정도 내 아이가 달라졌는데라고 하면 나는 내 아이를 잘 알아라는 생각을 아예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보셔야지 마음이 덜 아프지 않으실까. 네. 그렇게 좀 맞아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옆집 아이 쌍둥이도. 키우듯이 키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쌍둥이라도 네, 네, 네. 흥미도가 다르고 또 뭐 직업 가치관, 흥미도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환경제를 조금 이제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릴 만한 네, 또 그런 진로 진학 체험 센터도 있지만 또 추천 사이트도 있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에듀투어 같은 경우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인데요. 뭐 학교에서는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주도적으로 네, 우리 학교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개진하는 학우리 위원장을 통해서나 뭐 진로 부장 선생님을 통해서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학부모님이 또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올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그 다음은요. 네.
우리 왜 쉽게 말해서 자유학년제가 또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 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피디님 삼위일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학생, 학부모, 교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하나 더 욕심을 좀 부리자면 여기에 또 지역 공동체가 함께해서 동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자유학년제가 잘 뿌리를 잘 깊게 닿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부모를 가운데 넣은 이유가요. 물론 자유학년제의 주체가 학생이지만 학부모가 학생을 또 아우르고 또 교원 선생님을 또 아우르고 조금씩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중심에 또 넣어봤습니다. 여기 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나를 제대로 알고 공부하자 했는데 저는 딸 셋을 다 대학을 보내고 이제 이번에 셋째 딸이 이제 대학 1학년이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장도 물론 좋지만 과연 성장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보다는 이런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자립, 독립을 위해서 좀 더 공부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네. 아니 매우 동의되는 부분이 아이들 스스로가 문제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엄마 아빠 찾은 건 평생을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겐 제일 큰 도움이 되는 스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와, 오늘 대본에 없는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요, 되게 쉬운 거예요. 네네네. 어려운 거 하셔도 워낙 됩니다. 역량이 계시니까. 네네. 나에게 부모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물론 자녀에게도 할 수도 있고 뭐 제자한테 할 수도 있고 뭐 조카한테 할 수도 있죠. 나에게 부모란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한 글자부터 한 4글자, 한 5글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내가 부모인데 우리 자녀가 아니면은 또 나의 제자가 조카가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한 글자로 나에게 부모란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글자요? 네, 한 글자부터 딱 한번 해볼게요. 한자로? 네, 뭐 복 뭐 이런 식으로. 복? 저는 무라고 하고. 무요? 네, 없다 무. 또 새로운 또 발상의 전환을 또 생각하네요. 여유님은 또 어떠신가요? 자녀가 진짜 대본에 없는 거 그냥 확 물어보시네요.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갑자기 거예요. 훅 들어오셨어요. 저는 힘. 너무 좋네요. 또 뭐 끈이 된다. 뭐 또 연 뭐 이런 것도 있고 행운할 때 운 이런 것도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 첫 글자는 다 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2글자로 다 하실 건가요? 2글자, 3글자. 네, 한번 또 해보죠. 순서 2글자로. 2글자는 두 또 어떤 글자. 거였으면 좋겠어요. 친구. 맞아요. 친구. 왜 그런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뭐 엄친아. 근데 맞아. 엄친아가 엄마랑 네네. 친한 아이. 맞아요. 저는 저기가 좋았거든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친구 같은 존재? 그런 것도 좋네요. 저는 뭐 미래 이런 거. 우리 엄마는 나의 미래야. 이런 말 들으면 너무 힘날 것 같아요. 미래. 뭐 또 뭐 신뢰, 뭐 믿음,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또 행운, 행복. 지금 센터장님 머릿속에 지금 제가 얘기할 거 계속 얘기를. 그래요? 어떡해. 또 뭐 있을까요? 인연. 인연 맞아요. 천륜을 어떻게 막 이런 말 있잖아요. 필연. 맞아요.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러면 우리 뭐 3글자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세 글자 마중물 할게. 마중물 너무 좋아요. 뭐 삶의 마중물. 너무 좋죠. 뭐 또 조력자, 뭐 협력자. 그만 말씀하시고 센터장님 말씀하셔야 돼요. 맞아. 그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센터장님? 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요. 표정이 어두워지고. 이거 얘기해야지. 딱 정말요? 일단 약간 그냥 연장선상으로 무조건
무조건. 네. 무조건. 왜냐하면 아까 제가 무라고 했잖아요. 네. 무의 연장선이 무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성과나 기대치도 네. 그렇게 많이 조건을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좋네요. 그런 거 조건을 필요해요. 달수록 네. 힘듦이 너무 많이 있고 서로 또 갈등이 또 그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있고. 오히려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스스로가 상상할 수 있도록 칭찬 네. 그것도 좋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가 네, 제가 네. 요즘 학부모님도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개인 전화번호가 돌기 시작하더니 아. 많이 좀 연락 오세요. 특히 네. 요즘 철이 고등학교 선택하는 철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입을 또 준비하는 철이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속상하신 학부모님들이 많이 전화를 오시는데 그렇죠. 제일 많이 속상함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맞아요. 맞아요. 기대심도 네. 많고. 여기를 갔으면 좋겠는데 음. 얘는 이게 안 되네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결과적인 답을 주진 않아요. 오히려 내려놓으시라라고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필요합니다. 아이하고도 편하고 음. 어머님들도 편하고 맞아요. 대신 중요한 게 대학을 어딜 가냐, 고등학교를 어딜 가냐, 명문고를 가냐, 명문대를 가냐 이게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사회에 나가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저희 인접해 있는 관악구에 서울대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 옆에 이제 대학동이라고 서울대 분들이 네. 많이 사세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진짜 서울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직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사회에서 살면서 문제가 도래됐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대나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스카이 쪽에 보시면 그런 문제를 봉착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이 갈수록 조금 그러니까요. 심화되는 것 같아서 더 맞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던 네. 이유들은 아이에게 본인이 요구하는 기대치들을 계속 심어서 그런 부분이 맞아요. 없지 않아 중압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대입병이 또 그렇죠.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중2병보다 오히려 더 네. 무서운 게 맞아요. 대입병. 네. 그게 또 군대에 가서도 하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퇴하고 네. 다시 또 수능을 치고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장 고입과 대입에 그렇게 열 쏟으시 마시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 속썩이는 아이를 만나는 것보다 그럼요. 네, 오히려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네. 사는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그런 삶을 좀 꿈꾸셨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좀 전달드리고 싶네요. 네, 네. 입학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졸업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자유학년제의 목표나 지향이 또 어떤 건지 지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자신 있게 보여주되 남의 말에도 귀 기울질 않은 청소년. 나를 자신 있게 보여주려면 네, 자기 관리 역량 이런 게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를 존중하되 함께 살아가는 또 가치를 아는 또 새로움의 가치를 존중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네, 알고 있는 것 주변의 것을 활용하여 새로움을 만드는 뭐 지식 정보 처리 역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6대 뭐 핵심 역량 뭐 그런 거 또 창의적 내 사고 역량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삶을 만들어가는 네, 심미적의 역량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소중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더 크게 키워주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를 위한 변화 자유학년제 수업이 이끌어갑니다. 이게 바로 자유학년제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센터장님 네. 어떠셨는지요?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악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뭐 저희는 관악이지만 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25개 센터가 다 이 자치구에 다 있고 전국에는 220개가 좀 넘습니다. 제일 중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자유학년제라고 보면 돼요. 네. 저희 자유학년제 저희 관악구에서만 지원한 지 지금 10년이 좀 넘은 상태인데 아직 부모님들께서 불안해하는 것을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네.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진로를 선택해서 진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진로교사 선생님 그리고 저희 센터들이 열심히
어머님들 뒤에서 또 아이들 뒤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할 테니까 많이 믿어주시고 만약에 네.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정말 잘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게 관심의 시작이면 그럼요. 그 관심으로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아유, 듭니다. 저희가 네. 더 감사드리죠. 네. 두 분 덕택에 오늘 방송이 너무 알차고 의미 있는 방송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유님,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엄동설안에 실력도 아닌데. 네네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네. 이제 왔는데 센터장님 얘기 많이 도움이 됐고요. 우리 락구님 충분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가지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했고 네. 말씀드린 대로 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을 네. 모두가 같이 한 아이를 위해서 한 마을이 움직이고 맞아요. 그 아프리카 속담처럼 네, 네. 그렇게 되면 참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자유학년제 지원센터라던가 네.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센터라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소규모로 해서 이런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음. 너무 덕분에 그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으면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환경이 되는 청소년이 좀 더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관심과 변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녀들과 포근하고 의미 있는 날 되시고요. 학부모당 TV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클로징 음악으로 김혜림의 있는 그대로를 들으며 우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찬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또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얘기 좀 해줄래? 처음 본 내 느낌을 혹시 너에게 야하진 않았는지. 사실은 그랬어. 내 말과 옷차림에 엄만 언제나 걱정하셔. 얌전하라고. 물론 나도 알고 눈 있어. 남자 앞에선 수줍은 척하며 튕겨야 좋은 걸. 하지만 어색한 걸 난 어떡해. 만약 그런 내 모습을 내 친구가 본다면 자다가도 웃을 거야. 나는 잘 몰라 세련된 사랑의 기술. 하지만 거짓 없는 내가 사랑의 시작일 거야. 나에게 보여줘. 멋지게만 보이려 말고 우리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랑을 해. 사실은